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런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특히 주요 대형주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는 진정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았고, 그리고 순매도를 상징하는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매수로 전환되지는 않았죠. 수급까지 바뀌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들, 특히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군들이 이제 주도주로 고정이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는 3대 지수 당연히 다 올랐고, 특히 기술주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기술주들 쪽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금 시장을 주도했구나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업종별로 보면 대형 빅테크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뭐 테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업종 지수가 2%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종료되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려 있었던 AI 관련된 종목군들, 대형 기술주들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셧다운이 종료가 됐는데 이게 사실상 종료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조건을 걸면서 종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이것도 임시 방편이죠. 사실은 1월 30일까지로 이제 일단 예산을 쓸 수 있는 이제 임시 예산안이 이제 편성이 된 건데, 향후의 절차는 하원이 표결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또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 이 과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종료된 걸로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셧다운이 종료되고 엔비디아 실적이 곧 나올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불거질 텐데 이 세 가지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CT에서는 최근 보면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애널리스트들보다 상향하는 애널리스트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했고요. UBS에서는 내년도 S&P 500 지수가 7,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술주들이 내년도까지 실적 성장,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비관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오펜하이머에서는 뭐 반도체주라든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지금은 하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일부에서는 조심스러운 어떤 분석도 일부 나왔는데, 그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을 지출하면 결국에는 있는 현금 가지고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빚을 내야 되죠. 그걸 갖다 이제 회사채 발행해서 이제 빚을 낸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갚을 때니까 이제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회사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채 발행은 결국엔 빚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해주면 회사채 발행을 해도 부채를 갚는 또는 그 이자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뭐 오히려 뭐 금리가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 이래 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일부에선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 과거에 통계를 봤더니 22번 중에서 20번은 1년 후에 증시가 올라갔다. 그래서 상승 확률이 86% 정도 되고 1년 동안 평균 상승률은 거의 13%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종료는 증시가 올라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좀 그런 게 미국은 그냥 웬만하면 올라가잖아요. 예, 뭐 대형 어떤 금융위기급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미증시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셧다운 종료가 뭐 상승의 호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정길 마저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더 정확하긴 할 겁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어떤 대형주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거든요. 오늘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 메모리가 2027년도까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는 그런 보고서가 또 나왔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뭐 CT에서 전망하기를 예상치 상회하는, 이거 오타 나왔네요.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또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또 코어이브 같은 경우, 팔란티어, 코어이브 이런 기업들이 한동안 고전을 했잖아요. 근데 대규모 AI 투자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데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약가 인하 이슈가 있긴 했지만 비만 치료제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 점을 또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를 1,000달러 이상 잡는 그런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리 관련된 종목도 올라갔는데 MP 머트리얼즈가 이제 히토리 관련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단 중국에서 히토리 통제에 대해서 유예하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중요도를 다시 알게 됐다. 그래서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뭐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알파벳이 오늘 한 4% 정도 올라갔는데 그 아이폰에 이제 제미니를 탑재하고 그리고 이제 10억 달러를 연간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이제 알파벳에 근데 이건 뭐 임시 방편이긴 한데 자체 AI 나오기 전까지인데 근데 어쨌든 알파벳의 어떤 경쟁력, AI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4%대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보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비 되게 잘 견뎠었잖아요. 근데 AI가 이제 메모리 가격에 미친 영향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래프가 여기저기서 나왔거든요. 이 가격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급등을 하는 오늘 뭐 6%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뭐 최고가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뭐 셧다운 여파 나왔을 때도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오히려 지난주도 주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미증시에서도 이제 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하이닉스를 아직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식 비중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덜어내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외국인들이 이제 편입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계기가 될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꼬리가 길 때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꼬리가 길 때 1일 이내 큰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그 조건이 충족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면 완전히 시장이 추세를 뒤집은 걸로 보거든요. 단지 하락이 멈춘 게 아니라 추세 자체로 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전에 꼬리 길게 달고 하락하다가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연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조정에도 이제 뭐 큰 하락이 나와도 이제 저점이 지지가 되면 아예 초강세로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저 때도 보면 큰 하락 이후에 저 꼬리는 좀 얇은 거긴 한데 그 얇은 꼬리를 커버한 게 급등이었거든요. 그 급등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어떤 큰 상승이 1일 이내 또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락을 탈피한 거랑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 상승 이후 이제 하루 이틀 이내 2차 상승이 한 번 더 나오면은 이제 이제 하락을 멈춘 게 아니라 상승으로 돌아선다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한데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줄어든 거는 다행인데 순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매도 비중, 그러니까 전체 매도 자금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거의 30% 정도까지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그냥 좀 매수하고 할 때 평균적으로는 뭐 25% 왔다 갔다, 25, 26 많아봐야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아직까지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줄어들거나 저걸 커버할 정도의 강력한 매수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정도 이제 셧다운 종료가 확인이 됐고 외국인들 그 뉴스 확인했을 것이고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비중이 떨어지기 시작하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게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를 완전히 팔고 떠난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충분히 수익이 나고 한국 주식 비중이 높아져서 그 비중을 덜어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덜어내는 운용사들은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도 비중이 떨어진 거를, 그 매도를 한 걸 보고 나서 신규 매수가 붙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2차 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 비중 축소, 신규 매수 가담, 이게 나오는지 좀 잘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평선 되게 코스닥은 좋아한다. 근데 어제 21선 일단 회복을 했고, 더 중요한 건 소형주 지수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대형주 지수보다 소형주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승 종목수가 1,300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때 말씀드리고 한 게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이번 주에 1,200개 이상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1,2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수가 나오면 대형주 몇 개 가지고 지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를 이제 일단 좀 여러 종목이 올라가도 되는 장 이렇게 투자들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일단 1,300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워낙 지금 과매도 상태라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조건 뭐 이 위치까지 왔다고 뭐 무조건 반드시 상승 종목이 압도적인 게 매일 쏟아져 나올 거야,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보통 통계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이전보다는 좀 빈번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눌렸던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흐름이 좀 바뀌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 실적은 좋은데 시장 분위기에 좀 휩쓸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목도를 평소보다는 더 가져나갈 필요도 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챙겨볼 뉴스들을 보면 어제 이 뉴스도 되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별로 공유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제 나왔던 뉴스긴 한데, 그 150조 원 국민성장 펀드, 이거 이제 추진하는데 일정까지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150조 원, AI, 반도체, 바이오 등등에 투자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후순위, 그러니까 만약에 물리면 우리는 돈을 가장 나중에 받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고 너희 거 앞순위로 해줄 테니 민간에서도 투자를 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플랜이 나왔다라는 거는 실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 쪽에 이제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근데 뭐 이 뉴스 가지고 곧바로 오늘 동력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등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랜드 낙관론, 어제 최근에 키옥시아 주가 급등을 하면서 어제 하이닉스 주가 상승폭이 좀 컸던 그런 요인이었는데, 이 뉴스도 좀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9년도까지 20% 이상 출하가 계속 성장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로 AI가 등판하고 나서 고용량,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중요도가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뭐 어쨌든 SSD라든가 이런 어떤 낸드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갔다. 이게 사실 낸드하고 파운드리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아픈 이제 손가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돌리게 된다라는 점, 이게 이제 좀 어필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건, 이게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 매도가 있고, 신용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이 기사에 이제 기업들 리스트가 쭉 나왔던데, 대주주들이 이제 경영권 담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지분 담보로. 근데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빌려준 쪽에서는 반대 매도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개인 투자자들 신용 담보 그 반대 매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되게 위험했는데, 일단은 그 고비를 좀 넘어가는 건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트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 공식 종료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상 종료가 됐고, 외국인들이 그것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오늘이 첫 반응하는 날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도 계속 매도를 할 거냐, 이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배당소득 관련돼서 25%로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경제부총리도 저거에 대해서 이제 부자 감세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배당의 보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5% 분위기로 좀 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300개 상승 이후에 메인 주도주가 뭐가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는 코스피는 일단 지주회사 금융주,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코스닥도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주도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순환매 이런 거 말고 주도주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팔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팔았던 이유를 우리가 좀 뭐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 국내 증시 지분율이 32.47%였거든요.
그러니까 4월 29일에 가장 최저점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35.18%까지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크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죠. 근데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12조 원밖에 안 샀거든요. 12조 원밖에 안 샀는데 시총 변화는 2,100조 원에서 3,350조 원 불어나 있잖아요. 외국인들 매수하신 건 미미했는데 보유 지분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비중이 높아져서 정리하는 거는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매도의 피크점은 지나간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 매도만 진정이 되면 연기금이 국내 주식 안 팔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매수할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이제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환경이라서 이제 시장이 좀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여기서 진정이 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급반등할 때 여기다 대고 때리는 쪽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에 또 그냥 쉽게 빠질 거냐, 아니면은 강력하게 이제 2차 상승 만들어낼 거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바뀌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독자 이제 6만 넘어갔는데 가려면 이제 10만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제 방송이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또 꼭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